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만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도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해서 불편했던 전자거래를 결제를 간편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안도 같이 강화되느냐, 이 점은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천송이 코트 사긴 좀 쉬워지겠네요. 산업자원부 산하의 8곳 공공기관장 임기가 다음 달 말로 줄줄이 만료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 인사, 이른바 정피아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부디 낙하산 아니고요. 국민과 직원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 있는 분이 선임되길 기대해봅니다.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미 수명 연장 신청이 접수가 돼서 현재 심사 중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근 지역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연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효과보다는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만료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정부가 세입자들의 오랜 수건의 하나였던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죠. 이 분쟁이 많았던 만큼 일단 반가운 소식인데 허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또 재개발을 할 때는 여전히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건물주의 재개발 요구 때문에 당장 이번 달에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된 세입자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과자배로 한강을 건너겠다. 포부를 밝힌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국산 과자의 과대 포장을 꼬집기 위해서 질소가 가득 찬 과자 봉지를 이어서 배를 만들었고요. 이걸로 한강을 횡단을 하겠다는 건데 인터넷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과대 포장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는 얘기일 텐데 3부에서 이 계획을 발표한 대학생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포장 전문가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국산 과자업계의 과대 포장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4부는 국내 최초의 듣는 자동차 방송 권영주의 카좋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목요일이네요. 네. 네, 오늘 여지없이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2034.11, 마이너스 1.53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577.48, 마이너스 2.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도 1369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261억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근데 이달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많이 파는 이유는 뭐 해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머징 시장 쪽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 쪽에서 우리 시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해외에서 보면은 뭐 캘퍼스 같은 이제 캘리포니아 연금, 그런 사학연금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그런 쪽에서도 헤지펀드 쪽에서 계속 자금을 빼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하에도 뭐 채권형 펀드 이런 쪽에서도 계속 자금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 내에서 이머징 시장 쪽에 투입한 자금들의 일부가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서 안 빠져나가려면은 그만큼 좀 매력이 다시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달러 강세가 뭐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또 다시 선진시장 쪽으로도 펀드 유입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이머징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자금을 조금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유로존도 그다지 좀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쪽에서 뭔가 끌어들일 만한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려면은 실질적으로 좀 경기가 일정 부분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네. 자금들이 특별히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금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기 회복에 민감해지는 이런 아시아권 이머징 시장 쪽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머징 시장 쪽에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선진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인식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들, 내린 종목들이 많았을 것 네네. 같긴 한데 종목이나 업종들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시장 실질적으로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소리바다에서 이제 삼성 노트, 갤럭시 노트 3랑 같이 하고 있는 밀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라디오처럼 딱 틀어놓으면 자신이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 뮤직이면 댄스 뮤직 이렇게 설정해놓은 대로 음악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서비스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 반대되는 로엔이라든지 KT 뮤직 같이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거의 둘 다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하는 그쪽이랑 관련돼 있는 소리바다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통신주들도 최근에 단톡법 어제 하고 나서 오늘 네.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통신주들도 하락하고 음원주들도 같이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좀 싸늘해지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끌었었던 내수주들이 좀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좀 자금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진입을 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단통법 통신사들 그렇게 해드릴 것도 없던데 그래도 좀 말입니다. 영향을 받았나 보네요. 근데 사실 크게 해댈 것은 없는데요. 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통신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가격대가 상당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때마침 좀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기관은 계속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통신주 쪽에서는 SK텔레콤 중심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늘 매물화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상승장에서 한번 좀 뵐게요. 네, 저도 좀 목요일 날 한 네. 30포인트 이상 오르는 날 네. 좀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는 더 안 오르면 좋겠는데 전셋값 계속 오르네요. 네, 아파트 값도 요즘 좀 오르고 있죠. 네.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매가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 자체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4.6%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네. 전세가율이 64%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면은 전세값이 6,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64%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2001년 9월하고 2001년 9월하고 10월에도 이 수준을 보였고요. 네. 기록으로 따지면 어쨌든 1998년 이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3억 1,115만 원인데 2월에 3억대를 돌파해가지고 지금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됐으면 우리가
바람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탄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최경환 경제팀이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정부의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 내용대로라면은 사실은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가지고 전세값도 안정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건 사실은 정책에 의도했던 것은 반쪽밖에는 효과를 못 내고 있고 네. 오히려 나머지 반쪽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더구나 이제 그 재건축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어제 서울시 발표를 보면은 강남이 내년부터 이제 순환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한 정도의 전세 부족 사태가 올 것이다 이런 지금 경고도 내놓았거든요. 이래저래 아무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집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집 있는 사람이 더 사게 되지 없는 사람이 사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좀 공급으로 이어져서 전세 공급이 좀 늘어나면은 좀 좋겠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예. 자꾸 그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기존의 전세 보유자들이 월세 내지는 그렇죠. 반월세로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 자체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이거 참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잡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체감하고 있는 경기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2천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BSI를 조사하니까요. 4분기 전망치가 97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3분기가 103이었으니까 6포인트가 떨어졌고 2분기 연속 하락세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것은 100이 기준점이죠. 네.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100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기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97이니까 비관적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분기 연속 더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제조업체들 BSI를 조사한 것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4분기가 97로 전분기보다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정부가 계속 그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고 금리 낮췄고 뭐 재정 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고 있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쏟아내고 있는데 기업들은 전혀 그걸 지금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환율 문제라든가 네. 또 이 노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 지표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감질나는 정도에 머물고 있고 네. 반대로 체감 경기는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책 효과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협력업체들이 이제 대기업이 자금 결제를 하면은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회 오늘 안충영 위원장이 예. 이 경총 세미나에 가서 한 얘기인데요. 대기업이 자금을 결제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돈이 2차, 3차 협력업체로도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들한테 돈을 주고 1차 협력업체들은 이제 2차 해주고 2차는 3차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사실 대기업에서 1차 협력업체까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있었고 또 네. 감시 노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진짜 6개월 어음, 1년 어음 막 이런 거 끊어주는 것도 많았죠. 있었는데 예. 요즘은 현금 결제도 많아졌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게 1차 협력업체까지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정작 어려운 데들은 2차, 3차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이 선순환에 이 물꼬가 트여졌으면 이게 2차로도 가고 3차로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네. 지금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동반 성장 노력이라는 게 대부분 눈에 보이는 1차 협력 업체들 정도에 그치고 있지 2차, 3차는 뭐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이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스템이 될 수만 있다면 네.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글쎄 이게 제도적인 문제로 과연 풀릴 수 있는 건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은 모두의 이해가 같이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서요. 네. 예. 이공계 인력들의 이직이 많아졌나요? 네, 이직이 이제 기업체로 가는 인력 이직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요. 네. 그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사,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술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기업체 이직 희망 비율이 66%로 2012년보다 한 6.8%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네. 또 이공계 박사들의 기업체 이직 희망도 14.3에서 14.8%로 또 연구 책임 경력자들도 역시 33에서 35%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아마 그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우리나라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공계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처우도 사실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연구 인력들, R&D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필요한 인력이 이 산업체 현장에 가서 산업 현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R&D를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문제는 요즘은 인문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대학 가기도 어렵고요. 취업하기 더더욱 어렵고요. 네, 요즘 대기업들이 점점 이 인문계를 안 뽑기 때문에 뽑아도 이제 상경계만 일부 좀 뽑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때는 이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문사철의 재발견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작 채용, 고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산업체에서도 사실 이 인문계 출신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공계만 너무 뽑지 말고 네. 골고루 좀 이 학생들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고루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It's 4 minutes and call on the twist more. Let go. Twist more. 이따 뭐해? 주말엔 뭐해? Let's go. Call on the twist more. 지금 떠나. Twist more. 함께 떠나. 신나게 떠나. 4 minutes 4일 드라이브. Call on the twist more.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를 하고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을 했죠. 저희도 어제 자세히 짚어봤는데 환영하는 목소리 물론 높습니다마는 허점이 큽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권리금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건물주의 재개발 요구로 당장 이번 달에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됐다는 세입자의 얘기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 보완 대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 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 저희도 짚어봤는데요.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 이 재건축 때문에 피해를 당한 상가 세입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빅데이터 경제 오늘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어제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 권리금 보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짚어봤는데요. 이 세입자들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 법제화되고 양성화되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은 또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권리금을 떼일 위기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재건축할 거라면서 건물주가 퇴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권리금은 물론이고요.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되면은 용산 사태 재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건물주에게 퇴거 명령을 받은 카페 사장님을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참여연대 연결을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동에서 3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신 엄홍섭 사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동안 카페를 운영을 잘 하셨는데 네네. 이 임대주가 나가라라고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나가라고 하나요? 엄 사장님? 네. 건물주가 이제 재건축한다고 예. 이제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한 거죠. 언제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퇴직해가지고요. 네. 이제 퇴직금하고 이제 은행 융자하고 해가지고선 한 2억 8천을 들여가지고 예. 카페를 차렸어요. 네. 뭐 이제 건물도 이제 깨끗하고 그 당시에 이제 건물주 대리인이 5년 10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임대료만 잘 내라. 예,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예. 뭐 2년이 채 못 돼가지고 제가 저 나가라. 이제 그걸 통보를 받았는데 네. 저희가 그 상가가 모두 10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중에 9개가 3년이 안 된 그 가게예요. 네. 3년이 안 된 가게가 이제 다 쫓겨나게 된 거고 네. 최고 그 짧은 기간은 오픈한 지 한 달 되는 가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픈한 지 한 달 된 가게도 이제 재고통을 같이 했으니까 저처럼 2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7개월 된 사람도 있고 뭐 9개월 된 사람도 있고 네. 그 사람처럼 이제 한 달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나가라 이런 그런 아주 터무니없는 그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한 달 전에 그 세입자 드릴 때는 네. 재건축 계획이 어느 정도 머리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예. 건축주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신하고 계약할 때는 재건축할 계획이 없었고 예. 당신하고 계약한 이후에 한 달 뒤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을 하려면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입증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요? 예. 더구나 뭐 재건축하면은 뭐 전혀 건물주가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임차인들 엄 사장님도 내보내는데, 예. 그렇고 이 9분 사장님들 모두 다 네. 어제 상가 권리금 법제화 얘기 들어도 하나도 반갑지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법이 예를 들어서 뭐 소급법이 된다 하든 뭐 어찌 된다 하더라도
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네. 지금 뭐 법무부에서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안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판상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에 의해서 뭐 계약 끝나서 쫓겨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는 한 사람씩 피해가 있잖아요. 네. 각각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같으면 폭탄 터지듯이 네. 다수의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장님 아까 2억 8천 들이셨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중에 권리금은 얼마예요? 권리금은 1억 6,200을 줬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건축에 쫓겨나게 되면은 보증금 4,800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억 8천을 투자해가지고 2, 3년 만에 이제 보증금 4,800만 받고 쫓겨나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 건물이요. 진짜 재건축을 해야지 될 만큼 많이 낡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한 30년 됐는데요. 네. 건물이 단단해가지고 뭐 외관상 보더라도 그 뭐 재건축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곽이 허름해서 네. 누가 보더라도 저 헐어야 되겠네 그런 상태가 아니고 너무 깨끗하니까요. 예, 재건축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 근데 이거를 사장님도 재건축하게 이거를 재건축하게 되는 이유가 네. 건물주가 이제 연세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워낙 세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 건물주는 회장님이시고 예. 이제 아드님은 이제 대표이사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이 건물의 공동 소유주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세금 문제에서 많은 혜택을 보니까 나중에 뭐 아버님이 어떻게 되신 다음에 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네. 상당히 이제 과세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미리 이제 헐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 건물이요. 네. 기존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건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에도요? 예. 아닌가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권리금을 떼먹었다고 해야지 되나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 모르시나요? 권리금을 떼먹은 거는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상인들을 네. 이렇게 이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대부분 그렇군요. 10개 중에 9개가 3년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년 이하니까 재건축할 의도를 가지고 건물주 대리인이 있거든요. 예. 대리인이 이제 그 사람을 자꾸 이제 힌트를 줘가지고 재건축하게 나가라.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이제 자기가 수수료를 많이 먹는 거죠. 그 재건축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사장님하고 엄 사장님하고 여러 사장님들 뭐 네. 이 대리인이든 집 주인이든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전화 연락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경비실에 메모도 전화를 하고 네. 뭐 또 청주에 이분이 공장을 크게 하세요. 네. 청주까지 저희가 내려가고 그랬는데 아예 뭐 연락을 끊고요. 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안 받고 수신겁을 다 해놔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전혀 뭐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엄 사장님이랑 나머지 사장님들은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가 나갔어요. 네. 업체가 왜냐하면 법으로 보호도 안 되고 뭐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구청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판사님한테 뭐 소송 중에 얘기를 해도 판사님도 네. 당신 사정 너무 딱하다. 네. 너무 안 됐다.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다 이러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나가셨군요. 예, 그래서 포기가 나가고 그 법정에서 판사님이 들어오고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판사님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제 도와주는 게 뭐냐면 한 달, 두 달 정도 판결을 미뤄주세요. 네. 재판을 빨리 안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미뤄줘서 한 달, 두 달이라도 더 영업을 해라. 예.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네. 어차피 쫓겨나니까요. 그렇군요. 사정이 딱한데 그냥 쫓겨나니까 한두 달 정도 영업을 더 하라는 식으로 해서 판결을 약간 미뤄주는 판사님도 계세요. 근데 뭐 한두 달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거라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물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법적으로는 전혀 지금 뭐 이제 물어줄 비용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이론 한 푼도 이제 안 주는 경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수 예. 리쌍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이제 가로수길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분쟁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쌍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인지도 있고 하니까 일부를 물어줬어요. 네. 일부를 물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쌍 입장에서 돈을 뜯긴 거죠. 예. 법적으로 안 물어줘도 되는 걸 물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돈을 뜯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 이 건물의 리쌍이 세를 들고 있어요. 네. 세입자로 있어요. 예. 여기서는요. 그럼 어떻게 하고 리쌍이 있나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쫓아냈죠.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권리가 지금 5억이 되는 네. 가게거든요. 예. 결국은 리쌍이 나갔습니다. 1원도 못 받고.
그렇군요. 네. 여러 그러니까 가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네. 법의 잘못이라서 뒤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 사장님 안타까운 소식인데 좀 잘 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늘 저희가 이제 명도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명도를 하지 않으면 네. 내일부터 강제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미 오다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저희도 네네. 좀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는 데 힘이 해보겠습니다. 네네.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은 어떤 해결책들이 보완책들이 필요할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장동엽 선임 감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앞서 지금 인터뷰한 엄홍숙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예, 예. 이런 사례들 많이 있나요? 예,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예. 네.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을 안 주고 예. 실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내쫓고 네. 직접 임대인들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친인척들이 들어와서 영업하는 사례들이 근데 상당수죠. 지금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사례가 많은데요. 네네. 이번 대책에서는 왜 이 부분이 빠졌을까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제도들이랑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마 임대인들의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일 수 있어서 실제로 좀 본질적인 부분까지는 못 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을 위해서 봐주기 아무래도 위해서? 임대인들도 보통 이제 가장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들인데 네.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다루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권리금이 법제화되기 위한 어떤 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법제화된다 그래서 되는 좀 많이 보호가 된다라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간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그러면은 이 상가 권리금 보호에 대한 대책에 실렸어야지 될 본질은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지금 상가 임차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보호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5년도 짧다고요? 예, 5년으로 제한이 되지만 사실은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게 평균적으로 21개월 정도만 영업을 하고 가게를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5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5년 이후에는 쫓겨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호 기간을 7년에서 10년 정도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계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갱신 청구권을 아예 임차인들에게 주는 방안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이 재건축 재개발 시의 권리금 문제 이거 꼭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권리금 관련해서 피해 사례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권리금 문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못 다뤄졌다는 게 오히려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연결을 했던 서초동에서 카페 하시는 엄홍석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멀쩡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정부 안에서도 사실은 임차인이 주선한 이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면 임대인이 이제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이 임차 건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엄홍석 사장님이 겪으신 사례와 같이 이제 친인척들이 그냥 직접 사용하겠다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임차인 내쫓는 경우를 사실은 막기 어려운 사실상 권리금을 약탈하는 그런 사례로 악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유도 이번 제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제외돼야 되고요. 네. 사실은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의원실 쪽이랑 이제 지금 협의 중 과정에 있는데요. 퇴거료 보상제라는 것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저희도 지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골자는 사실 이제 재개발될 경우에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전에 있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네. 다시 들어가고 다시 후임 임차인에게 나중에 가격 옮길 때 다시 권리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구조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의 영업 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퇴거료라는 이름의 보상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퇴거료. 이런 경우가 이제 예. 사실은 정부 안에서 이번에 빠져있던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보완돼야지 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지금 뭐 보호기간 연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퇴거료 보상제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이제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 보호 범위라든가 네.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지금 현행 아직 정부안이 이제 뭐 그 관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료와 월 보증금에 곱하기 100을 하는 합친 금액이 환산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환산 보증금이 4억 이상이면 아예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악용해서 보증금이나 이 월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이제 주인들이 올리는 경우, 그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보호 범위는 확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9%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게 해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둬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 임대료 9%까지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면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 상황이 조사가 되고 그것들을 지자체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상한선을 두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정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너무 못을 박아놓으면 이게 오히려 높은 특히 지금같이 이제 좀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일종의 상한선이 돼버려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그냥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으려면 지자체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기민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로 이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퇴거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의원 입법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좌불안석이실 세입자들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지금 아까 엄홍수 사장님이 같이 계시는 그 맘상모라고 해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분들과 함께 지금 오는 9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전에 피해 사례 발표회와 함께 지금 이제 권리금 이외에도 사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여러 가지 개정을 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될지 좀 저희가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장동엽 선임 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 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저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재밌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데 광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사실 광고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 SNS가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소문이라 그러죠. 뭐 직접 브랜드나 제품을 광고를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 속에서 이제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광고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추세가 어떤 추세가 보였냐면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하지만 제품하고 같이 나오는 그 모델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주들도 그렇지만 이제 모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광고 효과에 얼마 전에 보통 그 입소문을 버즈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바이럴이라는 또 단어도 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일단 띄워봐서 그 반응이 괜찮으면 그 사람을 광고 모델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예. 만드는 마케팅 행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곤 있죠. 네. 이 광고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의식을 언제부터 좀 하게 됐을까요? 그 시점보다도 이게 스마트폰을 아무래도 많이들 이제 보게 되면서 네. 이 광고에 대한 노출이 많이 생긴 거죠. 더 많아졌죠. 그렇죠. TV를 뭐 많이 본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네. 스마트폰은 뭐 내가 자는 시간 빼고는 심지어 잘 때까지도 두고 누워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 스마트폰을 통한 광고가 현재 그 다른 광고보다도 이제 노출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 나오는 광고들이 또 바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본 광고를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네. 이런 내 소셜에다가 그냥 바로 이 광고 재밌지 그렇죠. 않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그 효과가 예. 많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뭐 SNS나 뭐 이 모바일 메신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금방 또 퍼져나갈 수 있고. 네. 근데 요새 그러면은 광고 효과를 좀 잘 본 특정 브랜드나 품목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언급이 많이 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화장품 네. 여성분들이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네. 모델 보고 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네. 여자가 화장품이라면 남자들은 이제 자동차를 또 얘기를 역시.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남녀들의 관심사인 치킨과 피자, 네. 이 네 가지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품목이 잘 나왔고요. 이 화장품은 또 의외로 이제 블로그 쪽으로 많이 네. 아무래도 효과에 대한 것들을 올리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게 또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잘 믿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광고 보고 사진 네. 않지만 내 주위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또 사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소셜에서의 그 광고 효과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 치킨과 피자는 네. 또 대표적인 또 요새 또 이슈되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광고 때문에 예. 핸드폰으로 야식을 시켜 먹는 네. 아주 그런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예가 있나요? 뭐 자동차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워낙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또 인식이 더 강해져서 네. 또 이 현대자동차는 또 직접적인 광고보다 협찬 쪽을 많이 또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광고 효과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광고 효과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1월부터 네. 지금까지로 이제 한정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자, 전지현, 그다음에 김수현. 드라마 때문이군요. 예, 전지현 이제 별그대 드라마 네. 때문에 인기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수현 또 워낙 인기 있는 연예인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또 스포츠인으로 이제 김연아. 네. 또 요새 또 의리로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김보성. 예. 그리고 이제 스포츠인 다시 이상화, 수지, 또 유현진 이렇게 순서대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네요. 아무래도 네. 또 최근 이슈가 되는 재밌는 광고는 어떤 거죠? 아마 어제 제 이슈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제 카톡으로도 한 3건이 지금 날라왔었는데 이 그 평온차랑 이제 도라지차 광고인데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안 열어봤어요. 네, 이 두 광고가 정말 아주 폭발적으로 어제 뭐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올 만큼의 효과가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재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고 네. 이 그 평온차 같은 경우는 이제 김빈이라고 하는 그 배우인데요. 김빈이요? 예, 김빈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김빈하고 연관된 검색어를 조사해 보면 10개가 다 이 그 평온차에 대한 연관어로 뜰 만큼 뭐 한방의 달인 배우다, 뭐 쌍딱이다, 뭐 이 아침 드라마에 대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혹시 아침 드라마하고 저녁 못 봐가지고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네, 아침 드라마와 저녁 드라마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둘 다 이제 막장을 요새 막장이잖아요. 다루긴 하는데요. 네. 저녁 드라마는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막장을 다루는데 네. 아침 드라마는 이제 법을 넘나서는 그런 정도의 그 막장을 아침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광고 전략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게 적합한 광고를 아무래도 만들게 되면 이게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그런 확산이나 또 스마트폰에 통한 이런 버즈 마케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모델 선택이 또 광고 효과에 큰
변수로 작용하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네요, 제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생생경제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